네, 반갑습니다. 더이론 컴퍼니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 업무차 좀 오게 됐는데 그 서초동에 또 핫한 법무사님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같이 모시고 제 앞전에 인테리어 관련된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좀 누추한 곳에 초대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수 법무사고요. 서초동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한 정확한 미수금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조금 아까 저희 만난 거는 홍대 입구에서 핫한 곳에서 만났는데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고깃집에서 영상 켜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숙소에 모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법무사님은 회생 파산 쪽도 많이 하시고 미수금 관련 소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좀 경기도 안 좋은데 좀 어떤가요? 네, 미수금보다는 일단 회생 파산 사건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미수금을 하려는 분들도 일단 회생 파산 쪽으로 일단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법무사님,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혹시 제 거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예, 방금 그 택시 안에서 봤는데요. 너무 잘 편집하시고 멋있게 만드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조금. 네, 급하게 보셨네요, 그렇죠? 그쵸, 예. 네, 구독자 수도 제가 훨씬 더 많던데. 예, 그쵸. 예. 제가 30명이고 26명이더라고요. 섭외를 해야 되나? 네, 제가 한 20% 정도 더 많은 것 그쵸,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생각보다 저희 건설 쪽에 문제가 좀 많아요. 미수금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특히 인테리어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계약부터 나중에 뭐 잔금 문제, 그 다음에 뭐 하자 관련된 소송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이번에 영상에 다뤘던 분들은 또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공사 의뢰를 하셨는데 공사를 딱 철거만 진행을 하고 계속 이제 공정을 지지부지하게 끄신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저희 쪽으로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그 고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사기 접수를 하셨는데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돈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철거라는 행위를 조금 했고 그쵸. 일부 공사를 공정표대로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흐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면서 공기를 끈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사기죄라는 건 계약 당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망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망된 의사에 따라서 잘못된 의사 관련돼서 돈을 지급받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망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채무 불이행인지 기망인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일단은 공사업자는 제일 처음에 기망할 의사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통상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더 이상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하면은 사기죄 성립이 힘들고요. 그건 일단은 채무 불이행을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만약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얘가 돈 안 준다, 진행 안 한다 해봤자 사기죄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고소를 하셨는데 이제 너무 성급하게 가셨다. 법률 대리인을 같이 가거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준비를 해서 가셨어야 됐는데 좀 너무 성급하게 가서 추가 진술을 해야 된다 또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없이 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술과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처음에 진술했던 내용과 나중에 진술한 내용이 달라지면 오히려 고소인을 의심하게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변호사든 법무사든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겁니다. 이분도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결국 이분을 이렇게 이제 승소해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미납되거나 체납된 내역이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승소를 했지만 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솔직히 좀 받기 힘든
부분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채권, 다른 데 공사해서 받을 돈이 있거나 그분이 계속 영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다른 데 공사하면 공사 대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압류 추심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조속하게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압류 추심해서 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아가면은 굉장히 빠른 회수가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일단은 판결을 받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서고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승소를 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관공서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에 체납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 같은 체납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 공사하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네. 여기서 받을 돈이 있는 거라는 걸 파악했다 하면 거기서는 제가 먼저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제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일단은 채권자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평등의 원칙이란 뭐냐면 채권자가 그 받을 돈이 저희가 1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억 있다. 그러면 저희는 10%만 받을 수 있어요. 채권액에서 원칙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찾아내서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 돈을 그러니까 그 다른 채권자가 모르면은 그 채권 전부 형태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부란 건 뭐냐면 추심은 같이 n분의 1씩 나눠서 갖는 거고 전부는 나 혼자 발견했어. 그러면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요. 아, 그러면 뭐 이 사람한테 여러 건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수익이 발생되는 걸 내가 파악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쵸. 그럼 이거를 제가 예,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먼저 가져갈 수 있는데 사후에 법률 문제는 생겨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당이득 아니냐 이런 취지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커버는 가능합니다. 그런 또 네. 좋은 정보가 있었네요. 네, 추징금 청구에서하고 전부금 청구에서는 별개입니다. 추징금 청구서는 n분의 1씩 받아가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전부금 네. 청구서는 먼저 받아가면 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금 청구에서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네. 일단 다른 뭐 압류추심이 없어야 되고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사항에 맞는 걸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전부금 청구해소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네네. 요건이 엄격합니다. 딴 거에 비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법무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 이거를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은 너무 저렴하다. 알아보신 뭐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보셨는데 너무 저렴하다. 근데 동일한 조건과 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은 일단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인건비나 재료값이랑 나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마진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비교적 금액이 싸다고 하면은 하자의 가능성이 높고 사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손해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없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중, 3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객이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이런 거 계약서에 뭐 한 줄 정도는 넣어라 이런 거 혹시 팁 같은 거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뭐 예를 들어서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어느 정도 됐는지 뭐 시방서, 시공서대로 계약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이 샌다든가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그 보증적으로 문구를 하나 넣으시면 좋고요.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아니면 하자 담보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정 기간 내에 무엇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배상을 할지에 대해서 뭐 위약벌이 됐든 손해배상이 예정이 됐든 금액을 특정해가지고 적어 놓으시면은 그 부분에서 강제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키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손해가 한 5천만 원인데 위약벌이나 뭐 그 손해배상 예정에 따라서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1억이 되면은 뭐 크게 손해 안 보시고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일단 법률 전문가에게 네.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네네. 일단은 그분들은 뭐 10년, 20년 동안 법에 대해서만 연구하셨고 그다음에 계약 관계를 충분히 보시고 많은 사례를 다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지고 그분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계약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또 빈번하게 발생되는 결국 인테리어 사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돈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뭐 공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이사는 들어가는 당일인데 뭐 정리 같은 것도 한 개도 안 돼 있고 공사도 완료가 안 돼 있어. 이거는 사기다. 뭔가 이제 공사 사기가 발생되었다라고 이제 딱 느낌이 와서 이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민사적으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사를 못 들어가서 발생한 손해 같은 건 상대방 그 인테리어 업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미리 고지를 해주세요. 내용 증명이든 문자 메시지든 보내셔가지고 알게 되면은 특별 손해여서 그걸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받을 돈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특별 손해로 이사 못 가서 발생한 손해까지 상대방한테 물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큰일 났다, 뭐 문제가 됐다 이러면 일단 요거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찍어 놓고 그쵸.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먼저 일단은 보내는 그쵸. 게 제일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증거를 통해서 한 이사 못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지했기 때문에 민법 137조인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37조인가요? 137조 정도 돼. 예, 137조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쯤에 있는데, 예, 137조 1항, 2항쯤에 있는데, 네네. 그 조항에서 일단은 보면은, 뭐, 하여튼 손해배상 규정상에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특별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특별 손해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규정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훨씬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알려야 돼요. 내가 인테리어 업자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기간 내에 못하면 당신은 손해배상에 더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될 거야. 알려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좀 더 가산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거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공사도 정상적으로 했고, 뭐 계약도 정상적으로 했고, 공사도 문제없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뭐 하자를 한 1년 정도 봐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표준 시공 방법대로 진행을 안 하고 뭐 약간 약식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타일이 탈락이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장이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하자를 봐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계약서에는 뭐 하자를 1년간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자를 봐준다라고 만약 기재가 돼 있는데도 하자를 봐주지 않는다. 일단 하자의 기준은 일단 전문가의 영역이긴 한데요. 하자 부분은 일단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하자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감정이 필요하다 하면 전문가를 또 불러서 이게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인근 인테리어 업자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이 하자 여부를 판단을 일반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고 청구가 안 되면은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하자를 보수하신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구상이란 건 내가 원래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켜서 돈을 들였으니까 니들이 돈 내놔. 뭐 손해배상 일종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잘하는 뭐 그 각 지역의 인테리어 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그 양산의 그 교동 일동 미라주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첫 번째 공사를 진행했던 곳에 사기를 당해서 거기 일부 금액이 들어갔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더위룸 컴퍼니를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그러면은 그 증거 자료가 있고 이제 저희 같은 업체한테 도움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전액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분이 했더라도 들어갈 비용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이 또 들어가서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전액을 배상해 주는 힘들고요. 실질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입증은 충분히 원고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만큼 손해가 들었고 원래 뭐 5천만 원짜리 공사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4천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근데 거의 우리가 한 8천을 들였다 그러면 8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4천만큼만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게 원칙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다른 특별한 사유를 상대방의 인테리어 업자에 고지해가지고 발생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특별 손해로서 더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법무사님 모시고 제가 또 몇 가지 궁금한 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교동 일동 미라주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을 법무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조금 어느 정도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서울에
또 이렇게 핫플레이스 또 강남으로 한번 진출할 때 그때 법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그때는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숙소가 아닌 좀 정상적인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네, 법무사님이랑 제대로 얘기 나누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